네, 오늘부터 그 제피어 관련해서 영상을 좀 업로드 하려고 해요. 제피어가 뭐 자동화 툴이다 하면서 앞으로 많이 활용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제피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고자 이번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피어 딱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릴 게 제피어가 뭔지, 그 다음에 제피어 딱 처음에 화면 봤을 때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피어라고 하는 게 요즘 뭐 인공지능 자동화 툴, 뭐 노코드 이러면서 이런 자동화 툴이 업무 자동화가 되게 얘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제피어는 그 온라인 앱을 연결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피어에 등록된 게 지금 6천 개 이상의 앱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천 개 이상 이 앱을 연결을 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앱에서 뭔가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처리하면서 각 앱 간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피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코드로 많은 부분 진행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툴이 생겨서 노코드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피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메일, 그러니까 메일에 이제 어떤 메일 내용을 받았을 때 이 받은 내용을 엑셀에다가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엑셀에 차곡차곡 1행, 2행, 3행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쌓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제피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거는 제피어를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한번 궁금하다 해보겠다 했을 때 딱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러면은 요건 뭐고 저건 뭐고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일단 제피어 딱 들어오면 이 화면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좀 말씀드려 볼 건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익스플로어 제피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6천 개 이상 연동되는 앱이 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음, 여기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앱이라고 해도 그 제피어 안에 웹훅이라든지 API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앱들뿐만 아니라 다른 앱들도 뭐 API나 웹훅 같은 걸로 연결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 되는 앱들도 있겠지만 제피어만큼 많은 앱들을 연결해주는 도구도 없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화면, 여기 익스플로어 제피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화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먼저 AI 잽 이런 게 있는데, 요거거든요. 음, 여기에다가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지메일에서 엑셀에 이제 자료를 보내는 걸 자동화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다른 것 안 치고 지메일 하고 이 화살표 그냥 방향하고 뭐 엑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자동화 할 때 저희가 뭐 이따가 잽스를 들어가 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짜는데요. 그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잘 AI가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도 선택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트라이 누르면 바로 이 잽스라는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자동화 그 워크플로우 짜기가 편하게 이 만들어 놓은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여기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당신의 잽을 빨리 끝내라 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화면 넘기는 거는 이렇게 넘기면서 아직 안 끝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최근에 활용했던 잽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엑셀이랑 뭐 지메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템플릿을 이걸 바탕으로 얘가 판단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어떤 기능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템플릿 같은 거를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솔루션인데 이런 것들 뭐 판매든 뭐 마케팅을 할 때 이런 걸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좌측 화면에 대해서 이쪽 화면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쪽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 잽스 한번 눌러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동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잽에서 예를 들면 앱들을 연동을 시켰을 때 데이터가 거기서 이제 아, 나오는 데이터들도 있고 거기서 수정되는 데이터들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테이블에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능을 테이블이 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웹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설문조사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 챗봇은 말 그대로 그냥 음, 챗봇 이거를 또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캔버스가 좀 강력한 툴인데 요게 이제 이 나머지 잽이랑 테이블이랑 인터페이스랑 챗봇을 서로 간에 또 연결을 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내용들이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활용했던 앱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잽 히스토리는 여기서 워크플로우를 잽에서 이제 만드는데, 그러한 어떤 잽의 진행 사항들,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제가 지금 저는 체험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2주 동안은 이 프로페셔널 플랜으로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여기 프라이싱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각 요금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한번 보시고 나중에 뭐 2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뭐 써보는 게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 잽이 될 텐데요. 이 잽스가 어떤 기능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좌측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이 중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폴더예요. 잽들이 폴더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 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기본 폴더거든요. 이거 눌러보시면 기본 폴더에 있는 이런 잽들이 제가 저장한 잽들이거든요. 잽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퍼스널에 있는 폴더들은 본인이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테스트 3번으로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나와서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잽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 쉐어드 같은 경우는 뭐이 제피어를 다른 사람들하고 뭐 그런 요금제도 있는데 연동해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저희 제 마이잽 안에 있는 하나의 잽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지금 러닝은
이 잽이 켜져 있다. 설정해 놓은 그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우측 이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 눌러 보시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언제 자동화를 설정을 했고 시간 설정은 어디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이 잽을 또 복사도 할 수 있고 뭐 또 뭔가 다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이 잽에 어떤 걸 해왔는지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쉐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아까 팀을 좀 말씀드렸는데 팀끼리 뭔가 이 제피어 이 잽을 같이 쓰고 싶다 내지는 이 잽에 설정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게 뭐 팀 간에도 할 수 있지만 뭐 퍼블릭으로 해서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 트랜스포 데이터 이거는 이 잽에서 그 워크플로우를 할 때 작동 방식이 기존의 데이터를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예시로 해서 그걸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데이터 중에서 세 개만 뽑아서 그걸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맞추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 개 말고 나머지 데이터 원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걸로 그런 데이터들도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뿐만 아니라 이전 데이터에 관한 자동화도 같이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잽에 있는 이 앱스 같은 경우는 어떤 앱들을 사용해서 연동했는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잽을 한번 크리에이트 눌러서 뉴잽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잽의 워크플로우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누르고 잽스 눌러도 아까 똑같이 워크플로우 공간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이 잽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잽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먼저 중앙부터 좀 이쪽 구성부터 말씀드려 보면 이거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 AI 통해 가지고서는 워크플로우를 대략적으로 작성해 준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기능인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뭐 아까 적었던 게 지메일에서 엑셀이었는데 뭐 구글 시트로 해볼게요. 이렇게만 쳐도 아까 나온 거랑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얘가 세팅을 잘 해주고 여기에서 조금 원하는 것들 조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트라이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바로 구성이 되도록 해주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 화면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그래서 AI로 그렇게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동으로 일일이 설정해도 되는데 일단 트리거랑 액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피어의 이 잽에서의 워크플로우는 처음에 무조건 트리거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액션을 작성하고 계속 액션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액션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고 이제 트리거에서 예를 들면 뭐 아까 Gmail이었죠. 이 Gmail을 통해서 처음에 어떤 뭐 메일이 새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동작이 있었을 때 그 메일을 액션에다가 이제 구글 시트를 넣으면 그 메일을
구글에 내가 정한 시트에다가 행에다가 메일이 새로 올 때마다 입력이 되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리거에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각 액션에는 그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제피어의 워크플로우, 잽에서의 워크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 다운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화면 인터페이스 상에서 지금 이 화면을 뭐 여기 익스포트 투 이미지 누르면 이미지 바로 그냥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요, 요 화면이 이미지로 해서 바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미지로도 볼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뭐 확대 맞추는 거 이거는 좀 줌아웃 해가지고 줄일 수 있고 뭐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건요. 이어서 이제 왼쪽 이 배너 쪽에 있는 거를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먼저 링크드 어셋 이거는 이 제피어가 아까 저희가 테이블하고 인터페이스도 제피어 안에 있는 기능이었잖아요. 음,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떤 앱 간에 활용됐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터페이스는 어떤 웹페이지나 뭐 설문조사 이렇게 안내지처럼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피어 안에 있는 자동화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이 잽과 관련된 그러한 테이블이나 인터페이스도 여기에다가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료들. 그래서 링크드 어셋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디테일 같은 경우는 뭐 세부 정보를 좀 얘기하는데, 이 잽에, 잽이 어느 폴더에 있느냐? 지금 홈 폴더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저는 서울로 해놨는데, 이거를 설정하실 때는 여기서 계정 누르시면 세팅이 있거든요. 이 세팅에서 여기 보시면 타임존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시간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랑 서울 있는 거 찾아서 누르면 되는데 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 자동화 처리라든지 어떤 그 과정이 이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 두는 겁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활용했던 잽 구성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노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지메일하고 구글 시트를 설정을 해놨는데 지메일에도 어떤 노트를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뜨죠? 여기 구글 시트에도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피어를 뭐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하고 같이 팀원처럼 이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떤 내용인지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적어 두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쓸 내용을 쓰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 노트 같은 경우도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지금 베타 버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체인지 히스토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잽이 뭔가 변화가 있었던 로그를 다 기록을 해주는 거고요. 이 잽이. 그리고 이거는 잽이 실행됐던 내역들을 다 보여주는 곳이고요. 이거는 오류, 스테이터스 이거는 오류 발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거고요. 어드밴스 세팅 같은 경우는 고급 기능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은 자동 설정을 해놨는데 에러가 좀 발생을 했다. 이제 제 설정이 끝나고 설정을 해놨는데 이 에러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에러 그런 어떤 숫자가 되게 많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 하나 따로 해가지고 한번 음, 말씀드려 볼게요. 그 버전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드래프트라고 해서 초안인데 나중에 수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버전도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 좌측 배너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피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많이 사용하실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씩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계속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지메일, 뭐 엑셀, 지메일, 구글 시트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트리거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액션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좀 직접 설정하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